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출근한 당신들의 근공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의 마지막 싱크대 DJ로 돌아온 당금의 멀티 엔터테이너 설기입니다. 와. 예, 대본에는 아쉬운 반응까지 함께 해달라고 나와는 있었는데 일단 이어가자면요. 올해는 시간이 뭐 특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벌써 이번 시즌 마지막 싱크대라니 시작부터 조금 아쉬운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뜻깊은 날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은 누구실지 오늘은 꼬꼬 지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똑순이 꼬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센스쟁이 지지입니다. 아, 지지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아예 겹친 적이 거의 없어. 아, 그런가요? 이번 시즌은. 네, 근데 제가 좀 안 나오기도 했고 아무튼 다들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고요. 녹음의 기준으로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어요. 아, 저도 그렇고. 왜 한숨이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패널분들도 크리스마스 지나고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다들 어제 뭐 잘 보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다들 뭐 하고 보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건조하게 뭘 했는지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사실 좀 2022년에 좀 질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2022년을 빨리 보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특별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마무리하자. 그래서 그냥 원래 만나고 싶던 사람들 만나고 뭔가 크게 특별하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냥 편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뭐 마니또 같은 거 해서 선물 교환하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마니또 같은 것도 하나요? 저는 이런 문화가 익숙치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냥 다들 엄청 피거든요. 네. 그냥 할래? 그래 하자. 그냥 이러면서 예산만 정하고 그냥 추첨하고 그래서 그냥 딱 해버렸습니다. 오, 그렇군요. 다음 꼬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번 크리스마스는 절대 안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너무 춥고 네. 그리고 눈도 오기도 했고 제가 진짜 잘 미끄러져요. 잘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든요. 나가지 말자. 겨울에는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 더 가면 더 창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나가지 말고 집 앞에서 조용히 보내자라고 생각했고 실천으로 옮겼고요. 그냥 집 앞에서 간단하게 친구랑 밥 먹고 카페 가고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다들 누군가를 만나고 오셨군요. 미안합니다. 저는 혼자서 보냈습니다. 근데 뭔가 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크리스마스만 유일하게 약속이 없더라고요. 그 후로 계속 약속이 있었는데 딱 그날만 약속이 없어서 좀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그냥 누워 있으면서 한 몇 시까지 잤나 낮까지 잤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크리스마스인데 뭔가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다 홍대를 나가버렸어요. 버스 타고 10분이면 금방 가니까 제 집에서. 그래서 홍대로 갔는데 어디서 누가 뭐 버스킹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버스킹인데 약간 그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 거기 딱 나와서 막 사람들 노래 부르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이거 하면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 부르고 3,000원 얻었습니다. 진짜요? 네. 뭐 불렀어요? 그 SC 워너비의 사랑하자 부르고. 사실 몰라요. 아세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태양의 후예 안 보셨어요? 저 드라마를 잘 안 드라마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노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도 한데 불러주면 기억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때 뭐 할지 고민하는 것 같더니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알차게 보내신 것 같아요. 앞으로 며칠밖에 남지 않은 연말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싱크대 시작해볼까요? 이번 싱크대는 올해의 마지막인 만큼 평소의 싱크대와 다른 연말 결산 특집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의 마지막 방송 새해 기념 대용량 하드털이 그때는 말하지 못했다. 당금이들의 말. 당금 7기 연말 결산 뒷꿈공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두둥탁. 싱싱 불어라
싱싱싱 그대 싱싱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싱크 대학교. 네. 오늘 저희가 연말결산 특집으로 뭔가 아주 단단히 준비를 했어요. 시즌 7의 재밌었던 순간들, 또 아쉬웠던 순간들을 모아서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오늘 우리 패널이 마침 여기 PD팀, 또 미디어팀, 디자인팀으로 또 골고루 분배되어 있어요. 좋네요. 좋네요.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싱크대는 평소보다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지지와 꼬꼬가 오늘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해요. 지지 준비됐나요? 네, 먼저 1부에서는 이건 아주 좋았어 당사원 당금 부장님 픽 당금 최고의 에피소드들을 먼저 리뷰하고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연말 결산 타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가장 높은 성과와 조회수를 거둔 에피소드, 쇼츠, 인스타 게시물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달들 기대해주세요. 네, 이어서 2부에서는 어이 당대리 내가 그땐 말이야. 그땐 말하지 못했던 당금이들의 뒷이야기, 아쉬웠던 기획, 녹음, 멘트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뒤끝 공제 타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규 에피소드에서는 듣지 못했던 당금이들의 하드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1부는 시즌 7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했던 에피소드, 쇼츠, 인스타 게시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먼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에피소드는 무엇일지 다들 궁금하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팟빵은 10회 문화살롱 응답하라 시리즈편, 유튜브는 5회 문화살롱 지붕 뚫고 하이킥 편이 각각 조회수 1위를 달성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문화살롱이네요. 네, 팟빵은 문화살롱 응답하라 시리즈 편이 12월 22일 기준 조회수 무려 2213회를 기록했고요. 유튜브에서는 문화살롱 지붕 뚫고 하이킥 편이 조회수 약 1600회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선 응답하라 시리즈 편에는 저랑 꼬꼬가 패널로 참여를 했었는데, 응답하라 편이 유독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일지, 녹음하면서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꼬꼬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설기도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녹음이 굉장한 프로 가몰림러들로 모여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녹음이 끝나면 그날따라 더 더웠어요. 원래 항상 녹음 끝나면 좀 덥잖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달아올라서. 근데 그때는 진짜 거의 얼굴이 다들 빨개져가지고 나갈 정도로 정말 과몰입을 했었는데, 특히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조용조용하게, 원래 응답하라 시리즈들이 막 신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감성적인 장면들도 많아서 되게 조용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끝부분에 응답하라 2006이었나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캐스팅도 해보고 그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고 뭐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드라마에 프로 가몰림러들이 모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재밌는 소스들을 잘 말하기도 했었고, 저희 마음대로 아주 신나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게 되신 것 같는데, 저는 이번에는 과몰림러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시너지가 대단한 성공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비하인드 털이 느낌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스튜디오를 지금 2개를 쓰고 있는데 한 곳은 춥고 한 곳은 좀 더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조금은 더운 곳에 갔었는데, 보통 녹음이 과열이 안 되면 그냥 평범하게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그날은 다들 뭔가 열성을 다해서 막 이거다, 와 이거다, 와 미쳤다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때 당시에 음성 편집을 했던 홍시 언니가 너네 되게 신나했더라. 편집하는데 아주 오디오가 퍼져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미안하면서도 녹음 그 결과가 기대됐던 그런 녹음이었습니다. 개편회의 때 들어보니까 저랑 윤이 제일 컸다고 펑펑 터졌다고 들었는데, 하필 그때 또 드라마 과몰림러들이 모여 있었어요. 맞아요. 뭔가 이 응답하라 시리즈 편이 좀 잘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도 드라마 관련 소재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응답하라 시리즈 편도 그렇고 지붕 뚫고 하이킥 편도 그렇고 최근에 올라온 김은숙 편이라든지 그리고 그의 우리는 편까지 꽤나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조금 드라마 관련된 소재에서 뭔가
더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생각해볼 만한 여지 아닐까요? 아무래도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과몰입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인 것 같은데 지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사실 지금 설기 말하면서 신났죠 지금. 네, 너무 신나요 지금. 아니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드라마 안 몰입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 지금 나왔던 드라마를 다 안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정확한 응답하다 시리즈의 정확한 내용이나 에피소드는 잘 모르고 그냥 그 대략적인 러브라인만 아는 그 정도인데 이제 딱 들으면서 일단 청취자 입장에서 일단 다들 너무 진심이고 과몰입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액션 같은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가 빈 순간이 없었고 또 사실 언남택이나 어람류 같은 거는 진짜 뇌절을 해도 참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설기님이 뭐 18화였나요? 에피소드 보고 울었다고 하셔서 맞나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울었다고 진짜?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편 슬펐어요. 알겠습니다. 네, 맞아. 그 편 많이 슬펐어요. 지지님은 혹시 그러면 근데 드라마 안 보셨다고 하니까 뭔가 이런 질문 드리기 그런데 어남류 어남택 이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태희가 더 좋긴 했어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요? 저요? 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덕선이 취향은 모르겠고요. 덕선이 취향은 모르겠고. 네, 그냥 제가 좋은 사람. 내가 소비하기에 좋은 사람. 네,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네,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자기 가족은 뭐 어디에 더 가까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공감도 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우리 가족에 또 대입을 해서 얘기를 했던 게 조금 더 과몰입하기에도 좋았고 뭔가 스스로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뉴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응답하라 시리즈는 여기까지만 알아봐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쭈르르 뱉어가지고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었던 지붕 뚫고 하이킥 편을 안 다뤄볼 수 없겠죠. 지붕 뚫고 하이킥 편은 또 제가 DJ를 맡았어요. DJ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유튜브 환경에서 지금 하이킥 시리즈가 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킥 검색량도 되게 많더라고요. 트래픽을 보니까 하이킥으로 검색해서 막 이런 5분 순삭도 보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걸 타고 넘어와서 뭔가 소재가 잘 먹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당금 탑골공원 뭐 이런 거군요. 그런 느낌이죠. 당근 탑골공원.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게 과몰입 멤버였어요. 그때 멤버들도 어떻게 보면 진이 빡이죠. 저희 또 과몰입 대표주자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너지가 잘 맞아서 유튜브 환경에 더 잘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그 시트콤을 잘 안 봐요. 뭐 이쯤 되면 넌 대체 뭘 보고 사냐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안 봤고요. 근데 그래서 그냥 딱 청취자 입장에서 그 인트로가 호박고구마였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그럼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딱 처음에는 이제 뭐 그 밈 같은 거 얘기를 했잖아요. 왜 광수 그 모기송. 뭐 불꽃 카리스마 민호. 그렇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뭐 그 엔딩의 의미라든지 그런 좀 무거운 얘기로 그 가는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고 괜찮다라고 느꼈고요. 왜냐하면 저는 완전 아예 모르니까 그 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거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듣게 되다가 결국 그냥 쭉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편하게 듣기 좋았고 또 이제 딱 사람들이 호박고구마? 이거? 하면서 약간 듣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지는 뭘 보고 사나요? 저는 주로 외국 드라마를 보고 삽니다. 외국 드라마. 네. 근데 사실 저희도 외국 드라마 되게 많이 보잖아요. 약간 외국 드라마도 좀 과몰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닥터후, 셜록 이런 거. 그러네.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보고 계시죠, PDT. 꼬꼬님은 그러면은 어떤 요인이 좀 강하게 먹혔을까 좀 생각한 게 있을까요? 저도 설계랑 지지랑 거의 똑같은
입장인데 우선 시트콤 자체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소재여서 저희가 이야기한 지붕 뚫고 하이킥도 함께 많이 시청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저희 나이대 지금 대학생 분들이 TV를 시청했던 순간부터 이 시트콤들이 되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했고 제 생각에는 그때가 저는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그때부터 이제 좀 TV 같은 거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봤던 것들 그리고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그 밈들이 조금 많이 공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회상할 소재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고 확실히 약간 옛날엔 그랬지 하면서 공감할 부분이 많아서 더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딱 저희 TV 보기 시작한 딱 이제 인격체가 형성이 될 시기쯤에 하이킥이 많이 나왔죠. 맞아요. 특히 지붕 뚫고 하이킥이 딱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공감대를 마련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즌 가장 인기를 끌었던 쇼츠 안 만나볼 수 없겠죠. 이번에는 1, 2위 두 개를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번 시즌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쇼츠는 무엇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위는 지붕 뚫고 하이킥 세경에 대하여 그리고 2위 MZ가 일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고입니다. 와. 네, 연속으로 1위로 지붕 뚫고 하이킥 편이 좀 선정이 됐네요. 지붕 뚫고 하이킥 세경에 대하여는 유튜브 당신들의 숏 공강 채널에서 2022년 12월 22일 기준 조회수 약 4,100회를 달성하며 1위를 기록했고요. MZ가 일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고는 조회수 1,500회를 달성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지붕 뚫고 하이킥 세경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야, 대체 지붕 뚫고 하이킥 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쇼츠까지 1위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꼬꼬는 이 쇼츠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일단 이 쇼츠 자체가 세경이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항상 지붕 뚫고 하이킥 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세경이의 삶이 그렇게 슬프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하면서 약간 회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캐릭터고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정이에 대해서 얘기한 게 많이 공감을 세경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많이 공감을 이끌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니 언니의 캐릭터 분석이 정말 저는 좋았어요. 기특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딱 보면서 맞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팠던 게 쇼츠에 쓰인 세경이의 움짤이 나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 너무 약간 짠내 나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이기도 하고 해서 딱 그 멘트하고 어울렸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인기를 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 미디어팀을 계속 보고 있는 입장에서 미디어팀의 성장기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만들 쯤에는 제가 이 지붕 뚫고 하이킥 편을 했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다들 늘어가는 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진짜 짤 선정이 아주 기가 막혀요. 처음 들을 때 밈 잘하는 사람으로 뽑았었는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지신님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에피소드를 보고 나서 쇼츠를 봤는데 에피소드 보고 났을 때까지는 이제 그냥 제가 그 시트콤을 안 봤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쇼츠를 보는데 그 세경이가 그 앳된 얼굴로 막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 화면이 막 지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문제 장면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약간 그러니까 뭐 슬픈 엔딩이나 비극이나 아니면 열린 엔딩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약간 작가의 역량이 부족한 거다. 진짜 막 과몰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도 약간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거 봤던 거 보고 또 보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불쌍한 이 인생인데 계속 뭔가 좀 미련을 가지면서 또 봤던 게 아닌가. 그리고 약간 제 생각에도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붕 뚫고 하이킥이 약간 트래픽에 대해서는 사기캐입니다. 하이킥 자체가 사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저는 이 쇼츠를 만든 제작사 저희 미디어 팀에 좀 더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위를 기록했던 MZ가 일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고 편에서도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쇼츠는 무려 우리 꼬꼬가 출연한 쇼츠예요. 네. 쇼츠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일단 저는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작한 분이 구미 언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어쩜 그렇게 그런 딱 적합한 썸네일을 가져왔는지 그 썸네일에 맞아요. 그 약간 이상한 마네킹 같은 이상한 그 흘려서 그린 사람 같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저는 좋았거든요. 딱 봐도 일의 고단함을 다 겪은 그런 사람 이렇게 딱 느껴져가지고 우리 구미언니가 그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니까 그래서 너무 인상 깊었고 그래서 아마 한 번씩 뭐 이거 뭐야 하면서 궁금해서 클릭해봤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번아웃 얘기할 때 관련된 막 기사 제목 활용하고 그리고 아우트로에 딱 감성적인 BGM으로 딱 뭔가 당신들의 궁금한 그게 막 올라오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맞아요. 약간 저는 그렇게 슬프게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걸 보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슬픈 감정으로 얘기했었나? 라고 싶기도 해가지고 되게 잘 BGM이랑 그런 선정들이 너무나도 잘 어우러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서 인상 깊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구미 누나가 진짜 짤을 잘 찾아요. 짤을 너무 잘 써. 구미언니 자급자족도 하지 않나요 혹시?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MZ 세대라는 말 싫어함. 그러니까 저는 MZ 세대라는 말을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그 넓은 폭의 개인을 그러니까 너무 외부자 시절에서 일반화하는 느낌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일단 있으면 한번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뭐라고 하는지는 한번 보자 이러면서 보게 되면서 다른 분도 약간 반발심에 한 번쯤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명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쇼츠를 한 번씩 들어가봤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우리 쇼츠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대로 끝내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일부 연말 결산은 이번 시즌 나에게만은 이 에피소드, 이 쇼츠가 1등이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지가 먼저 얘기해볼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필요했던 에피소드를 꼽았습니다. 제가 꼽은 에피소드는 면접 조직 올게 하지만 조져지는 것은 나였다. 면접 꿀팁 편이었습니다. 면접 꿀팁. 아니 왜냐하면 사실 이게 좀 저한테 필요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좀 현실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주변 제 또래 그러니까 저의 언니 오빠가 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지 않고 다 대학원을 가서 저랑 완전 좀 다른 진로를 걸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주변에 이제 좀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좀 뭔가 지금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조언이 좀 필요했고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좀 면접 바보예요.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놔도 이제 들어가면 약간 뚝딱뚝딱 말하는 거 있죠. 대답은 하는데 그래서 그런 편이라서 이게 약간 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구나 또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점에서 위안도 들었고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신 이제 당금 선배분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월차에 출연할 수 있도록 좀 멋진 선배가 되어야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지가 언젠가 월차에 출연할 그날까지 네. 당금이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다음은 꼬꼬님은 어떤 에피소드를 준비하셨나요? 저는 제가 녹음에 참여했었고 지지도 같이 참여를 했었던 12화 고디바 해피 버스데이 투 미 생일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요 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 제가 대본이랑 편집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편집하면서 다시 들었는데 아주 신나게 녹음을 했던 게 보여요.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게 했던 녹음들은 그게 다 보이거든요. 딱 들으면서. 네. 그래서 저도 덩달아 녹음하면서도 그리고 편집하면서도 되게 신나기도 했었고 저는 특히 홍시 언니의 러쉬의 생일 축하 그리고 라온이의 초등학교 수련의 생일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를 이제 주인공으로 몰아서 저를 열심히 노래를 시켰던 그런 분위기까지 아주 당금에서 역대급으로 되게 분위기가 아주 달아올랐던 또 다른 에피소드이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당금의 전통이죠, 노래 시키는 거는. 그니까요. 사실 제가 구미 누나랑 좀 비슷하게 저도 생일을 별로 안 챙기는 편이거든요. 스스로 안 챙기는 편이어가지고 뭔가 이거 듣기 전에 나 눈물샘 장전하고 봐야 되는 건가? 들어야 되는 건가? 미안합니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듣자마자 그 생각이 싹 내려가고 그런 기획은 그러니까 기획자의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솔직히 울릴 의도로 DJ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됐어요. 웃기더라고요, 되게. 네. 일단 그리고 제 에피소드를 뽑아야겠죠. 저는 이게 약간 확실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한 에피소드를 꼽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맞아.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꼽으라면 어쩔 수 없이 그에 우리는 편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너무 과몰입을 그러니까 제가 시즌 6 때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과몰입을 했던 편이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도 그렇게까지 뭐 과몰입을 해서 했던 편도 아니고 그 전에 막 하이킥이라든지 막 그 좀 날라간 편이 있어요. K-팝 관련해서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과몰입을 해서 했던 편들은 없는데 근데 이거를 진짜 그때 같이 참여한 꼬꼬는 알겠지만 진짜 거의 눈에 그렁그렁하면서 했거든요. 진짜 휴지 줄 뻔했어요. 네, 중간에. 근데 안 줬구나. 없더라고요 휴지가. 그렁그렁하면서 막 했던 편이라 저한테는 이게 진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뭔가 제 개인적인 막 얘기까지 막 꺼내면서 얘기를 했기도 했고. 근데 심지어 그날 제가 목이 안 좋았어요. 또. 맞아. 아니 더 슬퍼 보이게. 왜 불쌍한 컨셉으로 가요? 또 심지어 그날 목이 안 좋았어. 또 목소리가 한 지금보다 2톤은 내려와가지고 맞아. 막 다 가라앉는 목소리. 나중에 이 녹음본 들으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처량해. 그니까요. 제가 꼭 약간 당금에 오면서 이런 에피소드 할 때마다 조금 처량해지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한테는 이게 최애 에피소드가 처량해서? 아니 처량해서 그런 건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최애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 처연해지기 전에 1부 연말 결산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새삼 이번 시즌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다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곧 이어질 2부에서는 정규 에피소드 이외에 당금 내에서 정말 치열한 경쟁 끝에 결국 빛을 보지 못한 에피소드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금의 하드 안에 잠들어 있던 기획들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어이 당대리. 어이 금대리. 내가 그때 말이야. 뒤끝 공제. 이 톤이 맞나요? 이게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대본을 쓴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뒤끝 공제를 조금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이슈를 가지고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이죠. 사실은 뒤끝이 정말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기획회의에서 몇 번을 유력하게 올라오는 기획안들도 마지막 투표에서 한두 표 차이로 떨어지는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때 그 기획 진짜 아쉽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요. 이번 에피소드 명대사는 이건데 다른 부분이 쇼츠로 올라와서 남몰래 아쉬움을 삼켰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뒤끝 심한 당금이들을 위해 연말 특집 소등국제 아니죠. 뒤끝 공제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게 아깝다 입니다. 시즌 7에 나왔던 싱크대 기획 중에서 실제 녹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묵히기에는 너무 아쉬웠다 하는 기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사실 PD팀이 제일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오케이. 일단 그냥 먼저 이런 말들 하기 전에 정말 기획회의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우리 이거 다음에 이거 떨어진 거 한 번 더 올려보자라고 하면서도 또 이제 기획회의를 할 때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으니까 그건 이제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획회의를 한 걸 다시 이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
일단 저는 아까 설계가 말했던 것처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 아이디어를 좋아요. 좋아요. 저는 인스타 감성 카페 이거 싱크대 제가 냈었던 거였는데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유튜브에서 유명한 동영상 있잖아요. 2032년 뭐 그 2032년의 대한민국 약간 이렇게 하면서 되게 밈같이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스타 감성 카페 중에 공사장 그 뷰 카페 진짜 찐 공사장 막 콘크리트 가루 떨어지고 콘크리트 있고 막 진짜 여기 뽑아날라 그러고 진짜 완전 여기 감성 있다 이러면서 커피 마시고 사진 찍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있구나. 저는 사실 인스타 감성 카페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되게 크고 넓고 되게 맞아요. 오랜 시간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곳을 좋아해서 약간 수도권 외곽에 있는 대형 카페 그런 느낌이죠.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이런 데를 맞아. 많이 가는 편이라서 그리고 막 사진 찍는 것도 그렇게 즐겨하지 않다 보니까 인스타 감성 카페를 왜 굳이 갈지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맨날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쵸. 인스타에도 그렇고 인스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제 사진도 찍으시고 하는 것도 올라오고 저는 가장 충격이었던 게 그 테이블. 테이블. 약간 허리 디스코고. 진짜 그 테이블 실제로 기사로도 많이 다뤄졌고 도대체 이 테이블에서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우리가 테이블에 내가 손님인데 약간 테이블을 더 받들게 되는 맞아요. 그런 절하듯이 마셔야 되는 인스타 카페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었는데 사실 진짜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밀렸죠. 이걸 제가 2번을 가져왔었어요. 봤어요. 한 번은 아예 떨어졌었고 한 번은 투표까지 올라갔는데 아쉽게 떨어졌었는데 약간 슬퍼서 이 기회에 다시 뒤끝 살려서 말해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그리고 또 싱크대 기획 중에서 그 코로나 증상. 저도 이거. 진짜 이게 대학생들이 겪는 코로나에 대해서 저도 진짜 할 말이 많고 제 주변 지인분들도 이제 저한테 이제 들려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이거를 허락을 안 해주신다, 이걸 이해를 안 해주신다 하는 적도 있었고 시험 봐야 되는데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중간고사의 성적에 몇십 %만 들어간다. 맞아요.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거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아쉽게 되지 못해서 이거 굉장히 너무 아쉬워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 아쉬운데 일단 이 2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코로나 편이 때 나왔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 게 저는 코로나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진짜 실패 면역자 아닐까 하는 정도로 부럽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걸려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들었을 때 뭔가 조금 이게 이래서 힘들었구나, 이 사람들은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 중간에 좀 바쁠 때쯤 있잖아요. 좀 바빠질 때쯤에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차라리 진짜 코로나였으면 좋겠다. 코로나 걸려서 그냥 일주일 그냥 냅다 쉬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썼는데 이게 걸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그거일 수도 있잖아요. 실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쉬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실례일 수도 있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좀 밀렸네요. 근데 이때 밀리고 나왔던 편이 또 그 가사노동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거. 그래서 조금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쨌든 다른 거 좋은 거 했으니. 좀 꾸꾸가 조금 미련이 남은 것 같아서 좀 힘을 실어주자면 사실 저도 인스타 감성 카페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했으면 좋았던 게 우리가 소위 인스타 감성이라고 부르는 게 일단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되게 좀 모호한 개념이라 생각하고 또 그리고 또 인스타 감성이 어떤 비판의 대상이 사실상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좀 더 크게 가자면 어떤 SNS에 과시하는 문화랑 이제 자랑과 과시의 다른 점 그런 것까지 조금 더 크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해보면 더 좋은 주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인스타 감성 카페 진짜로 뭔가 이게 약간 좀 비하의 의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자제를 해야겠지만 제가 사는 곳이 조금 시골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가 쪽이 시골 동네라서 그냥 진짜 정석인 이 대형 카페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약간 바닷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막 이런 그 높은 책상에 그 의자 해가지고 편안하게 마시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저희
좀 쉬는 관광지화가 됐거든요. 저희 동네가. 그래서 그러면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막 이런 인스타 감성 카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의자는 되게 높은데 그래서 막 다리가 이렇게 삐죽 나와가지고 뭔 세모자가 되는데 네. 다리가 근데 책상이 막 여기 막 발목 쪽에 오는 거예요. 아 이거 근데 저는 그 책상에 이러고 그냥 마시는 게 편한데 그럼 허리를 막 기역자 마냥 숙여야 돼요. 맞아. 진짜 허리 디스크 오는 거 아닐까 이 정도 하다가 아 이런 세트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지만 그게 또 익숙한 사람들은 괜찮겠죠. 저도 사실은 코로나 얘기 이거였었는데 이번 싱크대 녹음도 사실은 재밌을 법한 소재가 좀 있었어요. 당금이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거 있더라고요. 이것도 재밌지 않았을까요? 저는 약간 물론 이 당금 연말 결산이 사실은 연말이니까 그쵸. 되게 좋은 그거긴 한데 당금이들 한번 해봤습니다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학생 소득 연말 결산 이거는 제가 소득을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당금이들이 한번 해봤습니다는 기획회에서 계속 나왔던 주제였거든요. 사실 약간 우리 한번 진짜 당금이들이 한 일주일 동안 실천해보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한번 들려봐주자. 뭐 예를 들어서 일명 갓생이라고 불리는 미라클 모닝을 실천해본다든지 아니면 진짜 비건으로 해본다든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당금이들이 한번 해봤자 하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뭔가 이거를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냐 우리가 개강을 했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않죠. 그런 고민들과 더 고민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 이렇게 소소하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네요. 확실한 건 전 미라클 모닝 했으면 하루 만에 바로 실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 들어봤고요. 다들 이 많은 기획들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아쉬웠을지 다 느껴지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 녹음 아쉽다입니다. 기획안이 뭐 채택이 돼서 이 녹음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자신이 참여했던 또는 뭔가 참여하지 못했던 녹음들 중에 특히 아쉬웠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에피소드가 자체가 아쉬웠다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가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참여를 못해서 아쉬웠어요. 제가. 이게 뭐였냐면은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인 걸까요? 라는 에피소드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저는 현역 때 정시수시를 다 했었는데 둘 다 망했거든요. 근데 약간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저에 대해서 의심을 안 했고 주변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의심을 안 했는데 이제 잘 안 됐으니까 이제 나는 그럼 뭐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쉬움은 없는데 그냥 실패만 남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다른 건 다 거의 위로가 안 됐고 제일 위로가 됐었던 얘기가 이제 만약 실패 자체에서 배울 점이 없었다라고 해도 뭔가 너가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쉬움이 없는 상태라면은 너가 그 과정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걸 다 참고 절제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런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넌 되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다라는 말이 제일 위로가 됐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진짜 좋다. 진짜 좋은 말이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 혼자 개인적으로 남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 에피소드 자체는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나 진짜 지지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으면 정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로. 저라면 눈물 한 방울 흘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다음 꼬꼬님은 그럼 뭐 아쉬웠던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2개 들고 왔는데 하나는 제가 참여했던 녹음이고 하나는 제가 참여하지 못했던 녹음인데 일단 저는 6화 싱크대 아까 제가 그 쇼츠로도 등장했었던 20대가 생각하는 일과 삶의 밸런스 조용한 퇴사 이거를 뽑고 싶은데 제가 그때가 처음으로 대본 작성했던 때였어요. 근데 진짜 어려웠거든요. 사실 이 주제 자체가 좀 기사도 많이 찾아보기도 했었고 맞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좀 기획회의를 참여를 한번 하지 못했는데 딱 그때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막 대본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제가 봐도 이거 질문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싱크대가 좀 질문들이 심오해질 때가 있어요. 확실히. 맞아요. 아무래도 사회 그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때도 있는데 약간 그래도 풀어서 잘 해줘야 되는데 좀 지금 보면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본이랄까?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더 좋게 쓰고 싶다라는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던 고디바 계획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건데 왜 웃어요? 저 재밌었어요. 이거. 좀 같이 웃자. 제가 알기로 이거 지지도 참여했었고 네, 설기도 맞아요. 참여했지 않았나요? 네. 이 재밌었어요, 되게. 이때 제가 알기로 P랑 J를 나누어서 네, 조금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J가 홍시 언니밖에 없었나? 그 언니 혼자 거의 약간 100% 제이였고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제가 J라는 거 알고 너도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네요. 저도 극강의 J여서 말을 했다면 좀 더 이렇게 같이 편먹어서 할 수 있었을 밸런스가 텐데 밸런스가 맞았을 거다. 맞아요. 그래서 좀 나도 저기 있었으면 할 말 진짜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진짜 극강의 J라서 와우. J가 거의 99, 100 이 정도 수준이라서 그래서 말할 게 진짜 많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한 녹음이었습니다. 전 그날 녹음 간 날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왜요? 왜요? 그날 진짜 극강의 피의 모습을 보여주고 녹음 들어갔었거든요. 그 쇼트에도 있는데 네. 그 맞아, 사우나 맞아. 갔다 온 거.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안에서도 극강의 피는 저뿐이었고 사실 지지나 진이 둘 다 약간 피긴 한데 조금 뭐랄까 애매한. 애매하다기보단 뭔가 뭐랄까 조금 더 뭔가 이상적인 피 이런 느낌이고 저는 진짜 피거든요. 진짜 피라서 아까 크리스마스에 혼자서 홍대 가서 네, 노래 부르고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돈 받아오고 사실 저는 진짜 극강을 피워서 이 녹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못 나가서 아쉬운 것들이 좀 많아요. 그 해피 버스데이 투미 이것도 제가 나가고 싶었던 거고 뭐 김은숙 작가 얘기도 진짜 할 말 많은데 제가 진짜 모든 최애 드라마가 다 김은숙 작가 드라마거든요. 약간 미스터 선샤인을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게 많았는데 그거 못해서 좀 아쉽고 사실 지금 이 에피소드가 나오지 못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 K-팝에 관련돼서 얘기했던 싱크대 편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더미로 날아가 버렸는데 사실은 이게 녹음이 잘렸어요. 중간에 40분 45분 하다가 이게 뒷녹음이 잘려가지고 핵심 부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녹음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사실 맞아. 이때도 과몰입러들 모여가지고 그 과몰입 멤버들 모여가지고 진짜 불타는 토론을 했었거든요. 진짜 제가 사실은 이날이 제가 응답하라 했을 때보다 더 불타올라가지고 했던 녹음이거든요. 거의 불이 됐겠는데요? 네, 진짜 뜨겁게 막 얘기를 했었던 그 녹음이었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못 나온 게 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그래서 이 다음 녹음에도 K-팝 얘기가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저는 너무 이게 나가고 싶은데 저도 K-팝 나가고 싶은데 하필이면 저 또 본가를 내려가 돼서 그 타이밍에 미련이 뚝뚝 떨어지네요. 미련이 너무 뚝뚝 떨어져요. 저 K-팝 하고 싶은데 K-팝 노래도 부를 수 있는데 노래는 모르겠고요. 아쉽다. 그리고 또 못 나가서 아쉬운 거 고디바 다음 편 고디바? 다음 편 고디바? 다음 편 고디바. 저는 할 말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것도 못 나가서 아쉬운 것 같고 여러모로 아쉬운 게 많네요. 알겠습니다. 다들 녹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물가에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자식 같기도 하고. 뭔 말이야? 네. 다들 정말 뒤끝이 심한 사람들이었던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기가 제일 심해. 제가 제일 심한 것 같은데. 그럼 이 기세를 타서 마지막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 멘트 아쉽다인데요. 저희가 또 팟캐스트 컨텐츠잖아요. 팟캐스트는 뭐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성 멘트 하나하나가 방송의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의 이 멘트는 정말 명대사였다. 혹은 이 멘트는 대체 왜 쇼츠에 안 들어간 거지? 레전드 쇼츠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전에 여기에 이게 나와 있네요. 미디어팀이 쇼츠를 뽑는 기준이 있다면 이건 미디어팀 입장에서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사람들이 이제 그 미디어팀 사람들이 그 녹음본을 받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파형이 제일 높은 데를 본대요. 그 파형이 제일 큰 데를 봐서 거기를 들어가면 일단 여기는 터지는 부분이다 해서 그 부분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고요. 미디어팀은 저는 그냥 그 넘기다가 한 5배속해서 넘기다가 여기 재밌어 보인다 하면 딱 멈추고 그때부터 그 30초 카운트해서 거기서 쇼츠를 뽑는 편입니다. 네. 다 다르네요. 근데 네. 약간 뽑는 기준이 느낌이 다른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왜 쇼츠 안 나왔는지 아니면 막 이런 뒤끝을 좀 지금 장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사실 저는 설기의 의견이 제일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뭐 아쉽게 탈락한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아쉽게 탈락한 거 제가 쇼츠를 올해도 지금 만들고 지금 예약을 하고 왔는데 문화썰 이 김은숙 편도 사실은 진짜 과몰입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쪼개서 나오기에는 쇼츠가 한 6개는 나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게 다 탈락시킨 게 사실은 그 한 구간마다 다 쓰고 싶었어요. 저는 그거 질문 하나하나마다. 근데 이게 그러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 쇼츠도 그 고심 끝에 뽑았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요? 쇼츠만 숨쉬 울었나요? 쇼츠요? 아니요, 울지는 않았고 아쉽다. 조금 그 배우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진짜 쇼츠 날려서 아쉬운 게 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다른 분들 뭔가 자기가 막 했던 멘트인데 안 나와서 아쉽다는 거 있나요? 아니면? 사실 저는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DJ를 하고 나면은 기억이 휘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와? 이게 왜 안 나왔지라기보다 이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사실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맞네요. 그냥 날리니까 했던 거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도 아쉬운 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 녹음들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제가 알아서 끌고 와서 쓰는 거라서 그 고디바 그 계획편도 그냥 제가 이 부분 재밌는데 해서 그냥 이거 써야겠다 해서 쓴 거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막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꼬꼬는 아쉬운 거 없어요? 안 나와서 아쉽다는 거? 전 아까도 언급했는데 그 해피 버스데이 투미에서 라온이 생일썰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서 그 수련회 가가지고 그 막 잘하고 그때 생일이었는데 일찍 일어났다는 이유로 혼났다는 게 되게 신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너는 왜 벌써 일어났냐고 막 잘하고 해가지고 약간 눈물을 머금고 잤던 그 라온이의 12살 그때가 약간 얼마나 귀여워요. 막 떠오르면서 이거 되게 재밌었을 것 같다. 약간 교관님 그런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아쉬웠고 그리고 저는 제가 재밌었던 쇼츠는 그 설기가 나왔던 저희 연애 프로의 신기원의 정신 못 차리는 설기 그거였는데 그 저희 지금 이 세 멤버가 다 참여를 했었던 그 싱크대였어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대본 받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거를 설기가 딱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 되게 웃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체인에 묶여 다니는 그 연애 프로그램. 아직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보자마자 대본.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웃긴다. 이거 진짜 한번 짚고 넘어갈 만하다 해가지고 저는 그것도 재밌게 봤었고 제가 지금 뒤끝이 되게 심한 것 같은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저는 그리고 응답하라 그거 2006 그 캐스팅. 그것도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여담이자면 제가 그때 안유진님을 여주로 연급을 하면서 이제 밝고 통통 튀는 이라고 해야 되는데 밝고 통통한이라고 해버렸어요. 제가 망언을 하셨네요. 진짜로 나 그때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거 기억도 안 났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다들 막 과몰입하고 분위기 후끈해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쓸 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요. 짚어주지도 않았고 저조차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밝고 통통하니라고 했더라고요. 여기 쇼츠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쇼츠, 여기 쇼츠, 여기 쇼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밝고 통통 튀는 그 매력이었다. 절대 제가 망언을 한 게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맞아요. 맞다. 응답하라 2006 되게 아쉬운 게 사실 그거 쇼츠로 자르기 너무 애매한 거예요. 다 맞아, 넣어야 맞아.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되게 아쉬웠고 사실 저는 해피 버스데이 때 그때 그 여담이지만 저는 약간 그래도 구미 누나랑 저번 시즌도 했으니까 약간 좀 헌정 느낌으로 그 사람들 나오게 한번 다시 출연을 시켜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 부분을 썼던 거였고 제 다음 차례가 라온이에요. 제 다음 차례가 라온이라서 그래서 그 버스데이 부분에서 하나를 꼽아서 쇼츠를 썼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쓸 줄 알았거든요. 딴 거 쓰더라고. 근데 라온이 간 게 그럼 그 홍시 언니 러쉬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건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올라가야만 해가지고 러쉬. 그러니까 너무 웃겼어. 그 녹음 자체가. 맞아요. 그냥 진짜 대환장 파티였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2부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연말 결산부터 D급 공채까지 당금 시즌 7의 아쉬움을 탈탈 털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서도 과몰입 러들이 좀 나온 것 같네요.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패널분들 오늘 녹음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이거 딱 받았을 때 제가 혼자서 PD팀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기획회의 때 우리 되게 뭔가 많았었는데 뭘 얘기하지? 약간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약간 뭘 얘기하면 좋을까? 되게 다 아쉽고 되게 다 재밌고 그랬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마지막에 거의 과몰입해가지고 계속 신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녹음도 볼이 빨개져가지고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오늘 녹음실은 추운 녹음실인데 볼이 빨개졌네요. 네. 일단 저도 뭐 이번 시즌에 목을 많이 못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재밌게 잘 하고 가고요. 그리고 사실 미디어 팀이나 뭔가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다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밌게 듣고 갑니다. 좋네요. 저도 오늘 당금에서의 아쉬웠던 거 다 풀고 가는 느낌이에요. 전 사실 마음만 같아서는 모든 녹음에 다 나오고 싶거든요. 사실 모든 녹음에 다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래 보여요. 맞아요.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뭔가 쇼츠로도 내고 싶었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연말 결산 정말 기획 잘했네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 다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즐기다 갑니다. 네, 이렇게 저희 끝났고요. 이번 연도 당금 마지막 녹음이니까 다들 뭔가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내년에도 또 이제 당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얘기 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고디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유령이 나를 안았을 때 나는 비로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이해를 받았다. 임선우 작가의 소설 유령의 마음으로의 한 구절입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완벽한 자신을 이해받지 못한 채 살아온 주인공은 결국 자신의 일부인 유령에게 인생 가장 따뜻한 위로를 받습니다. 허무한 것 같지만 결국 당연한 이야기. 나를 위해주고 이해하는 건 나밖에 없다는 말이겠죠. 추워지는 날씨, 바쁜 일상에 정작 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무하고 가슴 아픈 일들과 뜨겁고 희망찬 얘기가 공존했던 2022년. 묵묵히 하루를 살아온 청취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DJ의 설기, 패널의 꼬꼬, 지지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근건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